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라마 로스쿨 10회 리뷰 중에서 양종훈 무죄로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10회에서 양종훈 교수 1심 최종 공판이 있었습니다. 양종훈 교수의 최종 변론이 압권이었는데요. 양종훈 교수의 혐의들을 시간대별로 추적해보면서 양종훈 교수가 무죄로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 드라마는 이미 명품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서병주 교수 사망 사건 당일인 10월 5일입니다. 11시 10분 주례동 삥소니 사건 동영상을 전송받은 양종훈 교수가 서병주 교수에게 전화 연락을 했지만 준이가 알아버렸으니 양종훈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야 라는 서병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연히 종료 버튼이 안 눌려져서 듣게 된 걸로 보입니다. 누구와 통화를 한 건지는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12시 30분 서병주 교수가 혈당 체크를 했습니다. 양종훈 교수는 커피에 마약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저혈당 쇼크가 와서 설탕을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진영우 검사는 혈당 체크지에는 227로 저혈당이 아닌 고혈당으로 나와 있었고 12시 30분에 고혈당이었는데 사망된 채 발견된 시점인 14시 55분에 저혈당이 될 가능성은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체크지가 서병주 교수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사건 당일 현장의 휴지통에서 발견된 혈당 테이프에 묻은 혈액이 서병주 교수의 혈액임을 밝히는 국과수 소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아주 불리한 증거였는데 서병주 교수의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봤던 당뇨관리 수첩을 기억해낸 준이가 확보한 그 당뇨관리 수첩으로 양종훈 교수는 혈당 체크지를 탄핵하는 데 성공합니다. 25일 그 시간에 보충 수업을 연속 3시간 해서 혈당 체크를 할 수가 없었고 혈당 체크지의 날짜가 하루씩 뒤로 표시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진영우 검사가 수첩이 진짜인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양종훈 교수 쪽은 재판정에 있던 이만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만호를 성범죄자로 몰려다가 모순에 빠진 진영우 검사가 휴정을 요청합니다. 이만호에게 또 위증을 해달라고 제안하지만 이만호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모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모가 누구인지는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13시 00분에 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4시 03분에 양종훈 교수는 서병주 교수가 마약을 타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서병주 교수에게서 양종훈 교수가 필로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고 마침 저혈당 쇼크가 온 서병주를 살리기 위해서 설탕을 탄 커피를 먹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병주 교수가 양종훈 교수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서 서병주 교수의 손에서 양종훈 교수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커피컵과 필로폰 봉지에서 양종훈 교수의 지문이 나왔고 서병주 교수의 손에서 양종훈 교수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혐의는 이렇게 해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아니라 설탕을 탔다는 혐의는 아직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서병주 교수에게 설탕이 든 커피를 먹이고 난 후에 양종훈 교수는 자신의 교수실에서 쉬면서 서병주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 설탕이 있어서 커피에 탄 건데 저혈당이 무섭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시각 시험 문제를 유출하기 위해 양종훈 교수의 노트북을 훔치려다가 갑자기 들어온 양종훈 교수를 피해서 캐비닛에 숨어 있었던 유승재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양종훈 교수에게는 증거인 노트북을 인멸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고 사건 당시 교수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승재가 절실한 증인이지만 유승재는 자신의 시험 문제 유출을 자백해야 하기에 갈등을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어렵게 임신해서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유승재는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잠적합니다. 그래도 결국 유승재는 증언을 담은 USB를 전예슬에게 건네는데
법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진영우 검사 측 누군가에 의해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맙니다. 양정훈 교수는 USB를 소매치기 당한 걸 알고 있음에도 다른 USB를 내보이면서 스모킹 건이지만 당장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 검사는 소매치기한 USB 영상을 보면서 비어있는 USB임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양정훈 교수는 소매치기 당한 USB를 찾든지 유승재가 다시 증언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4시 16분 한준희가 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 한준희는 삼촌 서병주 교수에게 찾아가서 뺑소니를 자수하라고 권하다가 몸싸움 중에 서병주 교수가 계단을 굴렀고 서병주 교수의 안경의 코받침이 부러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지만 깨어난 서병주 교수가 전화를 끊었고 한준희는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서병주 교수는 교수실 문을 잠그고는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한준희가 서병주 교수의 안경을 무태 안경에서 검은태 안경으로 바꿨고 양정훈 교수는 약물 과다로 인한 사망이 음심될 뿐만 아니라 낙상에 의한 출혈로 인한 사망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재부검 결과에 따라서 사인 불분명으로 구속이 취소됐었습니다. 14시 17분 강솔비가 논문 표절 문제로 서병주 교수와 면담을 했고 이때 강솔비는 설탕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영우 검사는 설탕 봉지를 발견했다는 결정적인 증인일 수 있는 강솔비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양정훈 교수가 유죄라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하지만 양정훈 교수는 강솔비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강솔비가 증인으로 나설 테니 자기의 논문 표절권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거래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옆에서 들은 진영우 검사는 그렇게 하면 표절을 감추려고 살인마 교수랑 거래한 쓰레기로 대서특필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양정훈 교수는 강솔비와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표절을 정식으로 문제 삼습니다. 강솔비는 논문심의위원회 출석해서 논문을 거의 자신이 완성했고 서병주 교수가 논문을 제출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공모에 논문을 등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지호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문을 썼다는 강솔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강솔비는 자신이 논문을 썼다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미 거래를 해놔서 강솔비 자신이 논문을 썼다는 것을 서지호가 증언해 줄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마약이 아니라 설탕을 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절실한 강솔비의 설탕 봉지를 봤다는 증언은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14시 27분 서지호가 피해사실 유포로 자살한 아버지 복수를 법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려고 서병주 교수를 찾아갔다가 환각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14시 55분 전예슬이 서병주 교수를 시체로 발견했습니다. 보스턴 편도 티켓을 끄는 것이 살인 후 도주하려 했던 거라는 혐의에 대해서 양정훈 교수는 고용수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가 내부 고발을 한 후 의문의 실종이 된 강단을 찾으러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우 검사는 강단은 실종이 아니라 고소 취하하고 미국으로 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혐의 역시도 강단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당장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결국 진영우 검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있는 사람들 중 양정훈 교수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양정훈 교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그러자 양정훈 교수는 최후 변론으로 진범은 양정훈 교수가 설탕이 든 커피를 서병주에게 먹인 걸 몰카를 통해서 봤고 설탕 봉지를 바로 가져갔고 마약을 커피에 탄 것이 아니라 주사로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 근거로는 서병주 교수의 유품 중 사라진 볼펜이 몰카였을 가능성이 크고 서병주 교수의 몸에선 인슐린 주사를 놓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다른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이라면 오히려 족적을 감췄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정훈 교수가 무죄로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 쪽의 증거들을 모두 탄핵하는 겁니다. 아직 탄핵 못한 증거는 마약이 아니라 설탕을 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솔비가 설탕 봉지를 봤다고 증언해 주는 것이 절실하고, 유승재가 서병주 교수 사망 당시 양조은 교수가 교수실에 있었고 서병주 교수에게 설탕을 커피에 탔다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해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 보스턴행 편도 티켓을 끄는 것이 도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강단이 나타나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두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진범을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정은 교수는 긴급 체포됐을 때 자신을 찌른 범인에게 계속 선처를 해주면서 배우를 알아내려 찾아갔는데, 범인은 배우가 없다고 큰 소리를 질렀지만 눈짓으로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범인을 면회하려던 수상한 사람을 한준이가 발견하고 그 범인의 배우가 진범일 거라고 한준이는 추측합니다. 고영우 의원 쪽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만호 방 벽에 붙어있는 신문기사 중에 증거조차 남기지 않은 완벽한 계획,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일어난 증거 없는 살인사건들의 용의자가 전과자 남호규 45세로 밝혀졌다. 범행을 위해 체력 단련, 과학수사 서적과 드라마를 보며 범죄 방법 연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증거조차 남기지 않은 완벽한 범죄를 어떻게 밝혀내 응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로스쿨 10회 리뷰 중에서 양조은 무죄로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극본, 연기, 연출, 3박자가 높은 수준인 상당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